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에 미증시는 PC가 잘 나왔고 실적도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면서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FOMC 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왜 하느냐? 지금 9월 금리 인하는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경기 침체 때문이냐? 아니면 물가가 잡혀서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증시 흐름이 달라진다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잡혀서라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 주에 FOMC 회의 전후에서의 어떤 변화가 생길 가능성, 이게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지금 2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는 매수로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외국인들 매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업종으로는 제약, 조선, 방산 이쪽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강했고, 반면에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단 종목은 약하고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은 강하고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됐었는데, 시가총액 큰 종목군들, 미국에서도 지금 빅테크, 메가세븐 뭐 이런 종목들 약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는 이번 주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특히 오늘 변화가 생기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주말에 미증시는 나스닥보다는 S&P가, 다음에 다우가, 러셀 2000이 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나스닥도 1% 정도는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메가캡이 일제히 다 부진한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메가셉은 다 팔고 다른 쪽으로 넘어간다, 이런 현상이 조금은 좀 완화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조금 자금 이동, 자금 순환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이었고,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로는 6월에 미국의 물가지표, 특히 가장 중요했던 PC라는 거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쓰냐, 지난달보다 작년도보다 얼마나 돈을 많이 쓰게 됐냐, 물가가 올랐는데 그 물가 때문에 돈을 얼마나 더 쓰게 됐는데 이걸 따져보는 게 PC거든요. 그런데 헤드라인은 전년 대비 2.5, 전월 대비 0.1, 근원은 2.6, 0.2 이렇게 이제 증가가 돼서 예상했던 거에 부합되는 결과가 나왔고, 어쨌든 꾸준하게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가 되고 있다, 이런 데이터들이 확인이 됐거든요. 그리고 소득은 0.2% 증가했고 개인 지출은 0.3% 증가했고, 소득이라든가 지출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피크 대비로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마이너스는 아니잖아요.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인플레이션은 잡히고 있다. 뭐 비교적 뭐 그냥 괜찮은 그런 결과죠. 이러다 보니까 9월에 금리 내리는 건 확실하네, 그런데 경기 침체는 아니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줬고요.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내려갔고, 지금으로서는 9월 금리 인하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 동결될 확률이 제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9월에 100%, 그 다음에 11월에 추가로 인하할 확률이 거의 한 70% 정도 되죠.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가 2번 또는 3번까지 진행될 것 같다, 이렇게 투자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닉 티밀하우스 기자, 그러니까 닉 티밀하우스 기자 같은 경우는 마침내 이제 금리 인하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 같다, 그리고 이제 9월에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는 걸 시사할 것 같다, 이번 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기사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닉 티밀하우스 기자의 어떤 기사를 사람들이 주목하는 건, 이 사람을 연준의 대변인이라고 보통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뭐 정보가 빠른 거일 수도 있고, 또는 연준에서 일부러 이 사람한테 정보를 흘려서 좀 시장의 어떤 반응을 간을 본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 봐서는 9월에 금리 인하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됐죠. 근데 금리 인하가 인플레이션이 잡히게 돼서라면, 그러면 증시는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라면 그럼 이제 증시는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는 이제 좀 전자 쪽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 주말에 미증시가 올라갔던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이제 종목들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되게 부진한 종목들 있잖아요. 현대차가 피크 대비 저점이 22.5%였거든요. 22.5% 정도 빠졌다가 지난주에 쭉 아랫꼬리 달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이 아랫꼬리의 의미가 바닥을 쳤다라는 시그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늘 그렇지만 저 아랫꼬리 다음에 하루 이틀 안에 급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저 아랫꼬리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현대차 저 정도 구간에서 일단 꼬리가 달렸고,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피크 대비 저점이 25.1%였거든요. 그리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올해 뭐 이제 아예 뭐 이 121선 한참 위에서 놀던 종목이니까, 근데 121선을 잠깐 깼었잖아요. 깨고 나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하이닉스가 저점을 쳤느냐,
그리고 현대차도 저점을 쳤느냐,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주들도 되게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반도체 장비, 반도체 소재 뭐 이런 쪽 종목군들이 되게 많이 빠졌었는데, 어쨌든 이 종목군들이 바닥을 친 거라면 그동안에 낙폭이 20% 정도 넘었던 주변주 종목들이 최소 낙폭의 절반 정도는 많이 할 수 있겠다, 이런 분위기가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었던 주요 수출주들이 회복이 되느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또 하나는 이 틈에서 상대적으로 강했던, 그러니까 시가총액 부담은 적으면서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서 틈새라고 봐야 될지 뭐 에이스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산주가 꾸준하게 올라갔잖아요. 워낙 실적이 좋죠. 조선주도 역시 수주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수주가 잘 되고 있다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방산주와 조선주 쪽이 상당히 강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에서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뭐 삼성바이오 자체도 실적이라든가 최근에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실적이 평가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사실 자동차라든가 반도체 쪽도 수출하면 이제 뭐 문제가 될 게 별로 없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자금의 어떤 대이동, 뭐 엔캐리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메가세븐에 대한 불안, AI에 대한 논란, 뭐 미국의 어떤 포드의 폭락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면서 실적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오히려 주가가 다 반영됐던 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강세 3인방 부진했던, 앞서 말씀드렸던 거에다가 2차전지 합치면 이제 부진했던 3인방이 되는 거잖아요. 요 시소가 이제 좀 바뀌게 되는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인들인데, 외국인 투자들이 7월 12일 이후에 매도가 집중이 됐고, 특히 선물 같은 경우도 대규모 매도가 연이어 나오면서 이제 제가 뭐 선물 매도 여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쪽이 좀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 기간 동안에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 저 때 2조 3천억 정도 팔았거든요, 저 기간 동안에. 근데 하이닉스만 2조 거의 1천억 가까이 팔았고, 삼성전자까지 합치면 2조 7천억 원이 반도체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 좋게 보면 그 반도체 이외에는 다른 건 안 팔았다, 그러니까 시장을 하락장으로 본 게 아니라 그 AI에 대한 어떤 논란 이런 것들에서 비롯되는 어떤 우려감, 그다음에 엔캐리에서 비롯됐던 어떤 매도세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IT, 그러니까 엔캐리하고 이제 그거 그 엔화숏 기술주로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 포트가 이제 바뀌면서 문제가 됐다, 뭐 이런 어떤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번 주 들어서 이런 어떤 매도가 이제 제일 나쁜 시나리오, 이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그다음 뭐 자동차 이 기간에 별로 매도한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확대가 되고 금융, 철강, 화학까지 광범위하게 번진다, 이래 버리면 이제 좀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오늘 장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어떤 매도가 풀리는 거 여부가 되게 당장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이 나오는지 되게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바닥은 친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닥하고 추세 전환하고는 얘기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친 거라면 뭐 여기서부터 이제 치고 빠지고 치고받고 이게 반복이 된다는 얘기고, 추세가 바뀐다라면 여기서 상당 폭의 어떤 주가 상승, 예, 그런 어떤 반등 사이클이 나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바닥을 쳤다를 넘어서 추세를 바뀐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주요 수출주,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그러니까 이 중에 두 개 정도의 어떤 매수를 붙이면서 이제 순매도 행진을 끝내느냐, 요걸 가지고 가늠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지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버티는데 외국인들이 여전히 저쪽 종목을 매도한다, 그러면 이제 쉬었다 다시 빠진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쪽에서는 우리하고 이제 대만 증시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지난주 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TSMC 주간 낙폭이 만만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장중에 대만 증시하고 우리 증시하고 같이 풀린다, 이래 버리면 일단 주말에 그 미국 시장에서 돌아가는 TSMC 주가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풀리게 되면 우리 증시도 또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패턴에서 좀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이거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7월의 강세 종목군들, 뭐 조선, 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 제약, 그 다음에 이제 방산 이런 쪽, 그 다음에 낙폭주는 대표적인 게 이제 전기전자라든가 이제 자동차 쪽, 이쪽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려갔을 때 관련된 업종들, 뭐 금융주도 있고 건설주도 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지난 주말에 건설주는 좀 올라가는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의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것도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 보여드릴 차트는 그 조정 사이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시장이 어떤 장이 되더라도 보통 조정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대폭 조정이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그러니까 뭐 올해 벌써 이제 몇 번의 조정 사이클, 하락 사이클이 있었는데 최대 빠져봤자 한 5%, 지금도 5% 이상 빠진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인 대형주들이 그 이상 빠져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지수 자체는 낙폭을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되게 잘 버티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근데 우리 증시도 코스닥을 놓고 보면 올해 크게 봤을 때 세 번 정도의 큰 조정 사이클이 있었거든요. 근데 첫 번째 조정 사이클이 마이너스 11.7%, 그러니까 피크 대비 저점이. 그다음에 두 번째 조정 사이클이 10.1%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의 조정 사이클이 마이너스 9.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올해 최대폭의 조정 사이클하고 비교를 해보면 한 2% 정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저대로 무조건 된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보통 이 정도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일단 하락이 멈춘 건 2월 저점 부근에서 하락이 멈춘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은 현재로서 맞으면 한 대 더, 예,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일단 바닥은 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조정폭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역할을 해주려면 보통 결자 해지 원칙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친 애들이 돌아서 줘야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어서 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면서 기존에 강했던 애들이 그냥 가면 이거는 이제 좀 지수는 재미없고 하락 종목은 많고 이런 구도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살아나면 상승 종목수 늘어나면서 이제 반등 사이클로 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오늘 장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상승 종목 1000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8일 연속 하락 종목 많다가 9일 만에 상승 종목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찐바닥이다, 찐반등이다 하여튼 이런 이것도 나올만 했는데 아쉽게도 그 상승 종목이 1000개를 못했죠. 그러니까 오늘 장에도 그런 변화가 생기는지 요거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번 주에는 제가 평소보다 오후 방송이 평소보다 늦는 날이 이전보다 좀 자주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좀 방송이 제 시간에 안 나오면 또 무슨 일이 있구나 정도로 하면서 좀 늦게 올라오겠구나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